국내에선 보헤미안 랩소디로 알려진 라미 말렉 주연의 영화 아마추어 보고 왔습니다. 간략하게 후기부터 말씀드리자면 킬링타임용으로 나쁘지 않았다. 그 말은 영화관까지 가서 볼 정도는 아니다. OTT로 봐도 될 만한 정도의 영화였고 보실 분들이 얼마 없을 것 같아서 줄거리 요약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라미 말렉이 연기한 주인공 찰스 헬러는 CIA의 아주 유능한 해커인데 IQ가 170인 전형적인 지능캐입니다. 삼국지로 따지면 지력 90에 무력이 한 30 정도? CIA가 실제로 어떤 조직인지는 저도 잘 모르는데 아무튼 영화에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 얼굴만 있어도 그 사람의 신분을 다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곳이죠. 영화의 시작은 아내인 세라가 런던으로 출장 가는 걸로 시작해요. 찰스와 세라의 부부 사이는 아주 각별합니다. 출장 가면서 세라가 차를 타고 가는데 찰스가 막 뛰어가면서 차의 창틀을 붙잡고 차를 못 쫓아갈 때까지 마중을 해줘요. 이후 찰스는 출근한 뒤에 인퀼라인이라고 하는 프리랜서 해커로부터 어떤 데이터를 받아요. 이 데이터가 뭐였냐면 하나는 얼마 전 미국의 여러 동맹국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일어난 것에 대한 보고서였고 다른 하나는 그 보고서와 일치율이 90%가 넘는 또 다른 보고서였어요. 근데 폭탄 테러 보고서와 아주 비슷한 그 보고서는 폭탄 테러로 명시된 부분이 드론 공격이라고 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 보고서에는 CIA 본부장 무어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CIA 본부장이 정부의 지시가 아니라 개인적인 의도를 갖고 비밀 작전을 시행한 다음 그걸 자살 폭탄 테러라고 은폐해버린 거였어요. 그 사실을 알아내고 다음날 찰스가 CIA에 출근했는데 갑작스럽게 런던의 한 호텔에서 테러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어요. 여기서 찰스의 멘탈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 호텔은 바로 아내 세라가 있던 곳이었으니까요. 세라는 테러범들한테 인질로 끌려갔다가 결국 총격을 맞고 사망하게 돼요. 이후 본부장에게 범인들을 제대로 찾아달라 하는데 사건은 CIA에 맡기고 기다리라고 말하죠. 근데 본부장은 당장 범인들을 잡으려고 하지 않고 그 싹을 뿌리째 뽑아내기 위해서 시간을 끌고 있었어요. 참지 못한 찰스는 본부장이 은폐한 사건의 보고서를 들고 내가 범인들 찾아내서 죽일 테니까 나 훈련시켜줘. 안 그러면 이 자료 다 뿌릴 거야. 이러면서 거래를 합니다. 찰스가 5시간 내에 코드를 입력하지 않으면 자료가 자동으로 기자들에게 전송되는 안전장치를 해놓았다고 해서 본부장은 하는 수 없이 찰스의 장단을 맞춰줍니다. 거기서 만난 펜더슨 대령, 매트릭스의 모피어스를 연기한 로렌스 피시번이 배역을 맡은 이 핸더슨은 CIA의 훈련 교관을 맡고 있는데 본인 말로는 훈련생들에게 전지전능한 존재라고 여겨진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의 찰스는 전투 능력이 터무니없이 모자란 인물이에요. 총을 코앞에서 쏴야만 맞출 수 있고 실제로 사람한테 총을 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핸더슨이 자기 가슴에 총을 겨누고 한번 쏴보라고 하는데도 벌벌 떨면서 포기하게 되죠. 그래서 핸더슨은 찰스에게 너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재능이 없으니 이만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이 와중에 CIA 본부장 측은 찰스가 안전장치라고 말했던 게 뻥이었다는 걸 알아내요. 그래서 핸더슨에게 연락해서 찰스를 처리하라고 했는데 그때 찰스는 가짜 신분으로 된 여권 같은 것들을 죄다 챙겨서 이미 자리를 뜬 상태였습니다. 첫 번째 타겟인 그레첸의 정보를 입수한 찰스는 파리로 간 다음 한밤중에 그레첸의 집에 몰래 잠입해요. 이때 현관문을 따고 들어가려는데 어떻게 하냐면 유튜브로 아파트 현관문 따는 법 영상을 보고 따라하면서 문을 따고 들어갑니다. 그레첸의 방에 들어간 다음 그레첸이 어떤 병원에 다닌다는 것과 권총 하나를 얻었는데 그때 마침 그레첸이 집에 돌아왔다는 알림이 울려요. 핸드폰으로 위치 추적을 다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무사히 집을 빠져나온 다음에 계단 위로 올라가서 그레첸이 현관 앞에 온 걸 보면서 권총을 겨누는데 결국엔 권총을 쏘지 못합니다. 어쩔 수 없이 찰스는 다음날이 되어서 어느 길거리에서 꽃다발을 막 산 다음에 그레첸이 다니는 병원을 찾아가요. 이 병원은 천식과 알러지를 치료하는 곳인데 그레첸이 어떤 방에 유리관처럼 생긴 공간에 들어가서 산소 마스크를 쓴 채로 자전거 같은 거를 타고 있었거든요. 영화상 느낌으로 보면 알러지 같은 거를 치료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찰스가 그 방에 잠입을 한 다음에 그 유리관의 문을 잠그고 아내에게 총을 직접 쐈던 실러가 어디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레첸은 당연히 모른다고 했고 찰스는 그 유리관에 통하는 통풍구에 꽃가루를 막 집어넣어요. 아까 길거리에서 꽃다발을 산 게 이것 때문이었죠. 꽃가루 때문에 그레첸이 막 고통스러워하면서 실러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하니까 찰스가 이때 마음이 흔들려서 그 유리관의 문을 열어버려요. 그러자 그레첸이 막 달려들어서 몸싸움을 하는데 찰스가 싸움을 하도 못하다 보니까 여자인 그레첸도 제압을 못해요. 결국에 그레첸이 병원 밖으로 막 도망치고 그 뒤에서 찰스가 권총을 겨누면서 쏠랑말랑 하고 있는 사이에 도로에서 자동차가 나타나서 그레첸을 들이받아버려요. 그 자리에서 그레첸은 교통사고로 죽어버리고 찰스는 그레첸의 핸드폰을 훔쳐 달아납니다. 클럽에 가서 술을 마시던 찰스는 그레첸이 죽은 그 광경에 멘탈이 나가있는 상태였어요. 사람이 눈앞에서 죽은 걸 난생 처음 본 거였으니까. 그런데 클럽 어딘가에서 핸더슨이 나타나서 찰스한테 오고 있었어요. 얼른 도망가서 다른 술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도 핸더슨이 또 쫓아와요. 그래서 술집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창문이나 어디로 도망치려고 했는데 탈출할 데가 없는 거야. 하는 수 없이 그냥 화장실에서 나와서 핸더슨이랑 이야기를 시작해요. 어떻게 알고 쫓아왔냐고 하니까 그레첸 핸드폰을 위치 추적했다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까 교통사고로 죽은 그레첸의 핸드폰을 이제 훔쳐서 달아놨으니까 핸더슨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그만하라고 찰스를 설득하죠. 넌 어차피 실러를 찾아가도 못 죽일 거다 그러면서 찰스는 맞다 나는 그런 거는 못한다 그러더니 근데 이제 시간이 다 됐다면서 핸드폰을 보여주는데 핸드폰 화면에 타이머가 2초 정도 남은 거예요. 이때 찰스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뭘 잘하는지 잊었나 보네요. 사실 찰스는 총을 쏜다거나 치고받고 싸우는 건 못했지만 사제폭탄을 만드는 데는 소질이 있었거든요. 그 핸드폰 타이머가 끝나자마자 화장실에서 폭탄이 팡 터지면서 술집이 아수라장이 되어버려요. 그 틈을 타 도망친 다음에 찰스가 이스탄불이었나? 어디로 가서 인큘라인이라는 그 프리랜서 해커를 만나기로 해요. 찰스는 인큘라인이 중년 남성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남성은 예전에 죽었고 그의 아내가 인큘라인을 이어받았던 거였어요. 그 아내 이름은 까먹었는데 아무튼 인큘라인의 도움으로 다음 타겟인 파브지치? 이름이 이게 맞나? 모브지치인지 파브지치인지를 찾아갑니다. 파브지치는 호텔 옥상에 있는 수영장에서 수영을 즐기는데 이 수영장이 건물과 건물 사이에 유리로 되어 있었어요. 이 유리는 기압을 이용해서 무너지지 않게 유지되고 있었는데 그 기압을 조절한 장치에 찰스가 어떤 또 다른 장치를 붙여놓고 파브지치를 만나러 갑니다. 파브지치가 수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찰스가 찾아가서 실러 어딨어? 물으니까 당연히 모른다고 해요. 그래서 찰스는 그 수영장 유리 바닥에 기압을 건드려서 호텔 옥상 사이에 있는 수영장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다음 타겟인 엘리 씨는 인큘라인이 일거리를 주면서 부를 수 있다고 해서 일단은 인큘라인의 은신처로 가서 하루를 보내려고 해요. 인큘라인의 은신처는 어느 시골에 있어서 집에 닭장도 있었는데 그게 있어가지고 경보기가 따로 필요 없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날 밤에 그 은신처의 위치가 들통나서 러시아 군인들이 들이닥쳐요. 집에 비밀 통로가 있어서 막 도망가다가 결국에 차에 타서 또 도망을 가는데 이때 운전을 인큘라인이 하는 도중에 총을 맞고 죽어버려요. 그래서 인큘라인을 조수석으로 이렇게 끌고 온 다음에 찰스가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는데 군인들이 멀리서 막 총을 쏴도 찰스는 주인공이라서 총을 한 발도 맞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다음 타겟인 엘리시에게 미사일을 팔겠다고 속인 다음에 엘리시와 만나게 됩니다. 의자에 핸드폰을 놔둔 채 엘리시가 오자마자 그 핸드폰에 전화를 걸어서 미사일이 담긴 상자를 확인하라고 하는데 그 상자에 담긴 건 미사일이 아니라 빔 센서가 탑재된 사제의 폭탄 덤이었어요. 상자에서 몸을 떨어뜨리거나 상자의 문을 닫으면 폭탄이 터져버리는 거죠. 역시나 엘리시도 처음에는 실러의 위치를 모른다고 하다가 러시아 프리모르스키 항구에 있는 어느 카페에서 실러와 그동안 접선을 했었다고 말해줍니다. 정보를 입수한 찰스는 폭탄이 터져서 엘리시가 죽게 놔둔 뒤에 자리를 떠나죠. 그 뒤에 프리모르스키 항구로 간 찰스는 실러의 부하들로 보이는 사람들을 찾고 그 항구에서 어슬렁거리면서 정보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그 부하들이 모인 배를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누가 뒤에서 뒤통수를 후려서 실러가 있는 배로 붙잡혀가요. 계속 그 주변에서 막 정보를 모으고 있는 거를 보고서 실러의 부하들이 눈치를 챈 거죠. 자기를 죽이러 온 찰스에게 실러는 권총을 쥐어준 다음에 본인의 머리에 쏘라고 해요. 이때 찰스는 실러를 무릎 꿇게 한 다음에 총을 머리에 겨누는데 쏠 듯 말 듯 하다가 결국 또 안 쏩니다. 그리고는 이제 실러에게 이렇게 말해요. 죽기 직전의 기분을 맛보게 해주고 싶었다. 이러더니 갑자기 실러의 배가 방향을 틀고 핀란드 쪽으로 항해를 시작해요. 알고 보니 찰스가 붙잡혀 오기 전에 이미 실러의 배를 해킹해서 항로를 핀란드로 바꾼 거죠. 결국 핀란드에서 핀란드 해경과 인터폴한테 실러는 붙잡혀 버립니다. 찰스는 CIA 본부장과 대립관계였던 국장에 의해 CIA에 다시 복귀를 하게 됐고 아내가 죽기 전에 선물해줬던 망가진 경비행기를 수리한 다음 창고에 문을 열어 젖히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영화를 다 보고 난 다음에 느낀 게 뭐였냐면 저도 라미 말렉이라는 배우를 보헤미안 랩소디로 기억하고 있어서 프레디 머큐리 배역의 그 느낌을 아직까지 떠올리고 있었는데 이 영화에서 라미 말렉은 목소리도 그렇고 굉장히 중후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런 게 좋았던 것 같고 그 반면에 좀 짜치는 부분이 뭐였냐면 찰스가 총을 쏴야 하는 순간에 단 한 발도 쏘지 않았다는 거. 차라리 총을 쏘다가 실수로 엉뚱한 곳을 맞춘다든가 차라리 그런 장면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면 마지막에 실러의 머리를 시원하게 총으로 갈기든가 그런 아쉬움이 남는 영화였습니다. 처음에 말했던 대로 킬링타임으로는 나쁘지 않았던 영화였는데 굳이 영화관까지 가서 볼 영화는 아니었던 것 같네요. 이상 아마추어의 후기를 마치겠습니다.